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생 상견례를 다녀오자마자 소파에 대자로 누워버리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그러니까 나 잠깐만 누워있을게. 그럼 내가 가서 두통약이라도 사올까? 아니야, 조금만 누워있으면 될 것 같아. 제가 힘겹게 말을 하고 있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하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인데 내가 받을까? 그래줄래?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통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제 말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 집사람은 지금 머리가 아파서 누워서 쉬고 있어요. 그냥 오늘 일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조금 일이 있었어요. 집사람 괜찮아지면 같이 찾아뵐게요. 남편이 애써 말을 돌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가는 듯 해 보였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날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나머지 남편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물과 함께 두통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심하게 아플 때는 두통약 하나 먹는 것도 괜찮아. 이거 먹고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고마워. 그럼 난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올게. 두통약을 힘겹게 삼키고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는데요.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두통이 약간은 좋아진 듯 했기에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일어났어? 머리는 좀 어때? 이제 좀 괜찮아졌어.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픈데 당신은 어디야? 나 지금 장인어른이랑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어쩌지? 오늘은 당신 혼자 밥 먹어야겠다. 아빠랑 같이? 아무래도 장인어른도 식사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모시고 나와서 같이 식사하고 있어. 난 거기까지 신경 못 썼는데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암튼 난 여기서 밥 먹고 갈 생각이니까 배달시켜서 먹던지 해. 그래, 알았어. 순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날 상견례에서 저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빠 역시 충격을 받았으리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심했던 남편은 아빠의 마음을 눈치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순간 조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시어머님이 와 계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것 좀 준비해 왔는데 몸은 괜찮은 거니? 네, 두통약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럼 우선 밥부터 먹자.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상을 차렸고 같이 밥을 먹고 난 뒤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직도 황당하네요. 아니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은 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귄 지 반년이 조금 지났던 걸로 알고 있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사귄 지 반년밖에 안 됐다며. 근데 벌써 결혼을 하겠단 말이야? 연주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모양이야. 아, 연상이었어? 누나랑 나이가 같아. 연상인 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그래도 너무 이른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그치만 연준의 부모님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하나 보더라고. 근데 사람은 괜찮은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무엇보다도 인성이 제일 중요하더라. 연주가 대기업 다니는데도 항상 배려해주고 그래. 좋은 사람이야. 그럼 인사 올 때 말해. 매형이랑 내가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누나. 동생이 고마운 듯 수줍게 미소 지었는데요. 사실 동생과 제 나이 차이가 6살이 났기에 동생과 여자친구도 꽤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그래도 6살 차이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닐까?
연예인들 보니까 더 많이 나는 사람들도 많던데 뭐. 그건 연예인이니까 그런 거고 일반인들이 6살 차이가 나는 건 좀 그렇지. 둘만 좋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당신이 자꾸 그러면 신의 이짓 한다는 소리밖에 안 듣는 거야. 난 그냥 동생이 걱정되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엄마가 안 계시니까 더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도 천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는 남편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동생과 나이 차이가 6살이 나다 보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동생을 돌보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엄마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동생 여자친구가 인사를 왔고 들어보니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어요. 둘은 캠핑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는데 동생은 주말이면 캠핑을 가곤 했거든요. 동생 여친이 그날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기도 하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홀로 조용히 캠핑하면서 충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비싼 텐트랑 이것저것 샀거든요. 근데 막상 텐트를 치려고 했더니 이게 맘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참 동안을 혼자 끙끙대고 있으니까 정은이가 와서 뚝딱뚝딱 금세 텐트를 치더니 돌아갔어요. 잠시 후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간식을 좀 나눠주러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둘이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연락하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같이 캠핑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친해졌어요. 그날 내 텐트에 앉아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혼자서 텐트를 들고 낑낑거리고 있더라니까. 그때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싶었던 게 요즘은 원터치 텐트도 많이 나오는데 혼자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텐트를 샀을까 싶었거든. 그게 홈쇼핑에 나오는데 엄청 멋있어 보였다니까. 거기다 내가 온라인 캠핑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캠핑은 텐트가 거의 전부라 좋은 걸로 사라고 하더라고. 암튼 그 텐트 때문에 우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 텐트 사길 잘한 거지 뭐. 그렇긴 하네. 라며 두 사람이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 여친은 말도 잘하고 성격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저랑 동갑이라고 하기에 저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사용하며 그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성격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던데? 외동딸이라 그런지 공주처럼 자란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밝아 보이긴 하더라고.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외동딸이다 보니 한눈에 봐도 잘 자란 티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동생 여친 아버지 또한 대기업 임원으로 계신다고 했기에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뒤 별 생각 없이 지냈고 얼마 뒤 동생도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왔어요. 인사를 다녀온 뒤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동생은 그냥 가족이 참 화목해 보인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동생이 수다스럽고 그런 편이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몇 달 뒤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나, 상견례 날 매형이랑 같이 참석할 거지? 연주 씨는 외동이라면서 우리가 가도 괜찮을까? 미리 말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누나도 알다시피 아버지랑 내가 워낙 말이 없잖아.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 알았어. 참석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참석하지 뭐. 라며 동생에게 말을 했는데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많이 안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을 했기에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동생 여자친구, 그러니까 연주 씨 가족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는 내내 연주 씨 어머니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고 그 불안감은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연주 씨 어머니가 음식이 나오자마자 술을 시키더니 연거푸 술을 들이켰거든요. 그러니까 안주도 먹지 않고 그냥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30분도 되지 않아서 연주 씨 어머니가 잔뜩 취하고 말았는데요. 연주 씨 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중석이 없다는 사람을 사윗감으로 데리고 와. 너 말이야. 우리 딸한테 고마워해야 해. 알았어?
우리 딸이 다 알아주는 대기업 다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니는 놈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어. 엄마, 정훈씨네 회사가 왜 중소기업이야? 내가 중견기업이라고 했잖아. 대기업 빼놓고는 그냥 다 중소기업인 거지. 개뿔 중견기업은 뭔 놈의 중견기업이야. 능력 있어봐. 당연히 대기업 들어가겠지. 안 그래? 네가 직접 말해봐. 너 능력이 없어서 그따위 회사 들어간 거 맞지? 연주씨 어머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동생을 노려보며 물었고 동생이 눈치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주씨 어머니가 다시 다그쳤어요. 말해보라고! 왜 입 두고 말을 못해? 내가 이래서 중소기업 다니는 인간들을 혐오한다니까. 그런 인간들은 자존심이고 뭐고도 없고 그냥 내내 굽신굽신거리는 게 일이거든. 그런데 너 같은 인간이랑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보,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해. 연주씨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 뒤에도 연주씨 어머니는 한동안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냈는데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나마 연주씨와 연주씨 아버지가 말리면서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고 있었기에 박차고 나오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빠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난장판이 되었고 나중에는 연주씨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연주씨 또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급히 두 사람을 따라 나갔고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요. 한 20분쯤이 지나자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정훈이 너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저기 어머님이 평소에는 괜찮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가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이러는 게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저도 거들었습니다. 정훈아, 누나 생각도 아빠 생각이랑 같아. 다른 자리 다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너한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땐 결혼하면 너 엄청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난 이 결혼 결사 반대야. 네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아무래도 연준애가 워낙 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사윗감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난 결사 반대니까 잘 생각해봐. 제가 동생을 뜯어말렸지만 동생이 고개만 푹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생은 여자친구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제대로 쓰인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뿐만 아니라 남편과 제가 몇 번이나 뜯어말렸지만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연주씨가 저한테 전화까지 해왔지만 제가 받지 않자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연주씨가 보내온 문자 내용 때문에 오히려 더욱 기분만 상했습니다. 제가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 기대가 커서 속상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자마자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주씨가 귀한 자식인 만큼 우리 정훈이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잘 상의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제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답장을 보냈고 다시 문자가 왔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정훈씨네 회사가 대기업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딸보다 못한 사이를 본다는 생각에 속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연봉도 제가 더 높고 한데 우리 엄마 술주정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제가 외동이라 나중에 부모님 재산도 다 제 거가 될 게 뻔한데 정훈 씨가 엄마 술주정 정도는 받아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사과하려고 문자 보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참 예의가 없는 행동인 것 같네요. 이건 정훈 씨랑 저랑 두 사람 일이니까 누나는 그만 빠져주세요. 연주 씨가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이 문자를 보내오는 모습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고 연주 씨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하자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습니다. 지금 말한 게 다 사실이란 말이야? 네, 전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당연하지. 어디 상견례 자리에서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나도 어디 가서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어. 그죠?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돈총각은 뭐라고 하는데 그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은이가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럼 사돈총각은 이 와중에도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그 여자가 6살 연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잖니.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집구석이랑 결혼하게 되면 안 봐도 고생길이 훤해 보이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그 아가씨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다고? 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아까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놀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고 회사 이름을 시어머님에게 말해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직급이면 높지도 않은 거구만.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구나. 그러게요. 근데 그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봐야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계약직 신분인데 참 어이가 없구만. 시어머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뒤에도 동생은 정신을 못 차린 듯 했고 연주 씨네 집에 드나들면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에 하루하루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주말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엄마. 네? 어디라고요? 경찰서요? 엄마가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빨리 갈게요. 여보, 경찰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빨리 차키 좀 가지고 와봐. 엄마 지금 경찰서에 계신데. 어머님이 왜 경찰서에 계셔? 급하니까 우선 가면서 얘기하자고. 라며 남편과 함께 급히 시어머님이 말한 경찰서로 갔는데요. 도착하고 나서 너무나 놀란 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동생 그리고 연주씨 모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연주씨 어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가 마트에 갔는데 저 옆에 내가 사돈 총각을 시정부리도 부려먹고 있잖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내 머리채를 잡는 거야. 네? 머리채를요? 지나가던 어떤 분이 저 옆에 내가 내 머리채 잡는 걸 촬영하고 있길래 내가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영상까지 받았다니까. 자, 여기 좀 봐봐라. 저 옆에 내가 먼저 내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다니까. 그건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아들같이 키운 사돈총각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사돈끼리 자식은 번 놈의 자식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당신같이 편협한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 며느리가 대학 때부터 만나서 사귀다 결혼해서 내가 사돈총각 수능 도시락까지 싸준 사람이야. 내 자식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챙겼는데 어디 감히 귀한 남의 자식한테 갑질을 하고 앉았어. 말도 마라. 사돈총각한테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밀치고 아주 난리를 떨더라니까. 웬만해야 모른 척을 하지. 여기 봐봐라. 얼마나 꼴싸 나왔으면 어떤 젊은 남자가 내내 따라다니면서 촬영까지 했겠어. 이런 인간들은 매운맛을 봐야 한다니까. 경찰 양반들, 여기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저 옆에 내가 먼저 내 머리채 잡았고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과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정 궁금하시면 마트 CCTV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님의 말에 경찰의 연주씨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우리에게 다가와 사과를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총각, 아까 나한테 하는 거 똑똑히 봤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네, 사실 저도 이게 맞나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잘했네, 아주 잘했어.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인성이 제일로 중요한 법이지. 시어머님과 동생이 대화를 하고 있던 사이에도 두 모녀가 뱁새 눈을 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 경찰의 중재로 인해 쌍방과실로 합의를 보고 나왔는데요. 영상 안에는 시어머님도 손을 휘두르다가 여자의 머리를 치는 영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동생은 그 여자와 헤어졌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날 이후 완전히 정이 떨어진 모양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또다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 너 안 바쁘면 잠깐 집에 와봐야겠다. 왜? 무슨 일 있어? 그 뭐냐? 나도 참 난감해서 황당한데 말이야. 그 정훈이 전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뭐? 여자친구라니? 설마 아직도 안 헤어졌단 말이야? 벌써 헤어졌지. 근데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 때문에 연주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린다나 뭐래나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거든. 근데 안 가고 울고불고 버티고 있잖니.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얼른 같이 와봐. 나도 참 난감하네. 라는 아빠의 말에 번개와 같이 친정으로 갔는데요. 정말로 그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여자 혼자 온 게 아니었고 그 엄마도 와 있었는데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영상을 우리 남편 회사에 알린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남편 회사에 알리는 바람에 지금 잘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가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 번만 얘기 좀 해줘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럼 회사 부사장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남편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알아봤더니 누가 남편 회사 부사장님한테 제보를 했다고 하던데. 네? 부사장님이요? 우리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기업 부사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나가세요.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얘기 좀 잘해줘요. 그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 여자 어머니가 제 다리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에 결국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모녀가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기에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제보를 했다는 거야? 글쎄, 혹시 그 마트에 그 회사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아무리 회사 임원이라고는 하지만 임원 아내 얼굴까지 어떻게 알고 있겠어? 그렇긴 하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라며 남편과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얼마 뒤 시댁에 가서 제가 시어머님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동생 전 여친 그 모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뭐하러 꺼내? 아주 끔찍하구만. 사실 며칠 전에 그 모녀가 친정에 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자꾸 빌었거든요. 뭐? 그 악독한 옆에 내가 빌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 회사 부사장한테 마트에서 난동 피운 걸 제보했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때문에 그 여자 남편이 회사를 잘릴 것 같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 부사장이 네 시아버지 대학 선배잖니. 대학 선배요? 그래.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야. 근데 얼마 전에 만나러 간다고 하는 소린 들었어. 네? 그럼 설마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글쎄다. 나는 잘 모르지. 근데 임원 아내라는 사람이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건 엄청난 회사 이미지 실추 아니겠니? 내가 얼핏 듣기로는 재계약이 안 될 것 같다고 듣긴 했던 것 같아.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날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라긴 했거든요. 도무지 대기업 임원의 아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도 거칠었고 행동도 수준 이하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궁금했던 것이 떠올라서 시어머님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내 궁금했던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궁금한 거? 뭔데 그래? 어머님 집에서 그 마트까지는 거리도 꽤 있는데 그날 그 마트에는 왜 가셨던 거예요? 거기다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가 이까 아니라고 할까봐 정확히 짚어냈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안고 가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사람을 사서 사돈 총각한테 미행을 붙였어. 네? 미행이요?
너한테 상견례 날 얘기 들으면서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내 동생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요즘은 탐정 그런 게 있어서 미행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잖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고용한 사람이 영상을 보내올 때마다 그 여자가 사돈 총각한테 엄청 함부로 하더라 그 말이야. 막 등짝을 내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종부리듯 하더라니까. 그걸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지 뭐니.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어머님이 작정하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 특징이 뭔 줄 아니?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거든. 라며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요. 그 뒤 연주씨 아버지는 회사를 쫓기듯 나왔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갔고 동생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올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저 토요일날 산부인과 갈 건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정훈이는 어디 갔어? 네, 그이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잠깐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료가 오전이라서요. 알았어. 내가 아침에 집 앞으로 갈게. 감사해요, 형님. 올케는 밝은 사람으로 제게도 살갑게 대했기에 그저 예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올케와 함께 산부인과로 가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동생의 전 여친이 산부인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혼자가 아닌 어떤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못 본 모양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의자에 앉았고 그 옆에 같이 온 아주머니가 따라 앉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때 봤던 그 친정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짜증스레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나이가 많아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혼수를 말도 안 되게 많이 해오라고 했는데도 눈치 없이 다 해올 수 있다며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자식도 없이 이게 무슨 난리냔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이상도 없다는데 네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소리 너도 분명히 들었지? 우리 집안 대가 끊길 참인데 이젠 어떻게 할 참이야? 거기다 니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은 대체 언제 갚을 거라니?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니네 아버지 말이야. 회사도 안 좋은 일로 잘린 거라며?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시킨 우리가 눈깔이 삔 거지. 내가 의사한테 들어보니 어차피 임신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너 그냥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라. 그럼 너네 아버지가 빌려간 돈 갚으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병원 다닌다고 해서 안 될 임신이 되겠니? 라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시어머니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지 오히려 임신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 바람에 동생의 전 여친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나 자기네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더니 인과응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